KF-21의 실체가 공개된 직후 그 성능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를 가득히 뛰어넘는 수준임이 확인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큰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분담금을 볼모로 삼아 타국과의 이중 협상을 체결하는 등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 이것이 결정적으로 최종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역으로 한국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는 결국 민관 합작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한국의 마음을 돌리 정책들을 남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면서까지 말이죠. KF-21 출고식 직후 프라보워 인니 국방장관은 한국 측에 다급히 양자회담을 요청하며 KF 사업을 비롯 방산 분야 재협력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KF-X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인니의 행보에 대해 일종의 태도 변화를 가장한 또 다른 관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람의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약 120대를 양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생산 비용까지 감안하며 총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됐기에 인도네시아는 이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300억 원 가량을 분담하기로 사전 약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작 2,270억 원만을 납부했을 뿐 지난 2019년 1월 이후 지급을 무기한 보류했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때문으로 추정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F-15기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자 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이에 한국 정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는 한편 KF-X는 아직 생산 단계라 전력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인니 측에서 보도된 전투기 교체설은 그저 당국의 계획에 따른 당장 전력화에 필요한 전투기 구매의 목적이 있다고 두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흘려 인니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굳이 공동 개발이 아니더라도 KF-X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사업단장은 지난 2월 KAI 공장에서 열린 KF-X 시제기 공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설사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무산되더라도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즉 인니 측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계약 조건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순간 향후 얻게 될 이익을 감안하며 인니 측의 부담금 따위는 그저 소액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다급히 한국에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한국의 식량 기지화가 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JSK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93만 헥타르에 대한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는데 93만 헥타르라는 것이 서울시 면적 6만 헥타르의 15.5배이자 한국 전체의 논면적인 104만 헥타르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규모였기에 전세계 언론들은 이것이 인니 정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며 자신들 또한 적지 않게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토지에 대한 MOU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로 무엇보다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되지 않는 한국은 그 타겟 체계 일환으로서 해외에 식량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외에 일본과의 계약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KF-X 사업 성공의 파급력 하나가 일본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 만큼 대단했다는 분석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MOU에는 광산이나 자야프라 신도시 개발, 신항만 개발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먼저라며 돈이 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옥수수를 재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우선적으로 JSK는 파푸아주 케롱군의 2만 헥타르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인허가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전하며 조만간 본격적인 식량기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니 정부 측은 파푸아주의 황무지를 개간해 목토로 가꾸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라며 한국의 농업 기술력이 파푸아주의 토지와 주민들의 노력이 합해지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한국은 안정적인 식량 기지를 확보할 수 있게
있게 되고 파푸아주 주민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어 양국이 윈이 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알렉스 헤세겐 주시자는 MOU 체결을 위해 파푸아주로 날아온 한국 방문객들에게 극진한 환대 의사를 밝히며 원고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 파푸아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난한 지역인데다 스스로 발전시키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럼 없이 밝히며 식량 자원 생산을 함께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해당 사업의 파트너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언제 어느 때 식량 위기가 닥쳐 국가적 위기 사태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국가의 미래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오늘이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식량 위기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좋았으나 이후 이상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이 KFX 사업 참여 조건으로 식량 기지와 관련 차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흘러나온 것. 이에 방사청은 즉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KF-21이란 국산 전투기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국산 무장기술 관련 복합체계, 스텔스 성능 보강 등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 개발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폄훼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언론 보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확인 결과 이 같은 루머의 근원지가 한국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담금 협상에서 온갖 치졸한 행태들을 부려온 인니가 의심스러운 건 당연했고,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인니 정부에서 자신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어필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출시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죠. 한편 그 시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방산식량기지 사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단위의 행사도 열렸습니다. 인니 측의 해양투자조정부와 투자조정청의 핵심 인물 모두가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루훗 판자이탄 장관과 바흐릴 라아달리아 청장을 주축으로 재무부, 보건부 주요 관리들이 참석해 한국과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장려책을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한국 투자자들과의 첫 번째 소통 기회를 얻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은 물론 노동법 등 70여 개 법률 1,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즉각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했다는 등 한국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죠. 이에 한국 측은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공하라며 인도네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 기업인과 도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단기 체류 비자, 소유 외국인 접종을 허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한국 투자자들은 국가의 손님인 동시에 비즈니스 외교관으로 간주해야 되지 않냐며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자카르타 외가 브카시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 현대자동차 측은 시험 생산을 거쳐 올 연말부터 내연 기관차를 생산할 계획이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긴다고 운을 떼며, 다만 전기차 사업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 각 기관이 모범적으로 먼저 상품을 구매해주고 추가적으로 전기차용 충전기 등을 주요 건물과 아파트 상가 등에 법적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측의 요구 조건을 살펴보며 인니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를 일방적인 자체 부담으로 해결하라는 무한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니 측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등 과거에 없었던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여 내부적으로 괜히 잔꾀를 부렸다가 한국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니가 정신을 차려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언제 헛소리를 할지 모르니 이번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뭘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태권도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련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국기 스포츠이자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포츠를 넘어 무술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태권도의 특징을 잘 나타내줍니다. 강력하고 빠른 발기술과 화려한 몸놀림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목적에도 유용하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하듯 과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진행한 격투기 실험방송 파이트 사이언스에서는 가장 강한 발차기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죠. 당시 타 무술에 비해 태권도의 발차기가 가장 빠르고 강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종합 격투기 경기에도 태권도를 활용하는 선수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태권도가 약하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죠. 태권도에는
분명히 강력한 발차기들이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태권도의 스포츠화입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점수를 선점하는 경기 방식으로 룰이 바뀌다 보니 자연스레 태권도의 겨루기 모습도 점점 스포츠화 되어 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재미없다, 무술이 아니라 실전성이 없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종목에서 다루는 태권도가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스포츠로서의 태권도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방 제압을 목적으로 수련하는 태권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로 실전 태권도입니다. 실전 태권도는 주먹도 사용하고 레그킥 같은 하단 공격도 가능하고 유술 같은 기본적인 잡기도 연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기거나 알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실전 격투 기술들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전 태권도는 실전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에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실전 태권도장을 열어 후학들을 양성하고 성인 일반부도 같이 지도하고 있는 이동희 사범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 지도자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국기원 교본 제작, 호신술 프로그램 제작, 전 세계 태권도 사범들을 지도한 이력이 있는 분이시죠. 또한 그의 제자들은 실전 태권도를 바탕으로 각종 격투기 대회에서 출전하여 우승을 한 경력도 있죠. 이렇게 그는 태권도가 실전성 있는 무술이라는 사실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술 고수로 유명한 전설의 UFC 파이터 앤더슨 실바는 비토 벨포트와의 시합에서 압착이라는 태권도 기술을 사용하여 한 번에 넉아웃시킨 적이 있죠. 당시 실바 선수는 태권도 5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무협 영화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에 널리 알려진 견자단. 그는 연문포를 마지막으로 은퇴 소감을 말하던 중 중국인들에게 번개 같은 충격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10대 시절을 언급하며 태권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방황했던 미국의 10대 시절,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준 것은 태권도였다. 태권도가 대단한 점은 무술 중에 가장 다양한 발차기 기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무도가로서의 예절과 인생에서 명심해야 할 법도를 가르친다는 것에 있다. 어머니에게 배운 중국 무술의 경우 정신적 수양보다는 주로 신체 수양에 집중했다면 나를 가르쳤던 한국의 태권도 사범은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늘 예의와 인내에 관해 강조하며 무술과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나는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쁜 불량 청소년이 되지 않았으며 기나긴 2인자의 역할도 항상 인내하며 버텼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다. 견자단의 이 고백은 중화사상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당직한 성품과 솔직한 용기를 보여주던 그의 모습에 진실함이 있었고 놀랍게도 중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태권도를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은 태권도가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지 알지 못하며 한국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유단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태권도의 종주국답게 한국인들 중에는 은근히 유단자도 많죠. 어릴 때부터 많은 수의 한국의 어린이들은 태권도를 배우며 군대에서도 태권도 단증을 딸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권도는 이렇게 실전성과 스포츠성을 모두 갖춘 무도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태권도는 강력함과 함께 마음의 수련도 같이 하는 운동입니다. 손과 발을 이용하여 기술을 연마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단련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선량하고 진취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수련으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뛰어난 정신과 신체를 바탕으로 강인한 자로서의 용기와 관용, 겸손 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괜찮은 무도이자 스포츠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신체와 인성의 완성이 바탕이 되기에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유단자가 약자를 돕거나 범죄자에게 맞서는 등 여러가지 선행을 했던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해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태권도를 강력하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죠. 먼저 러시아의 첼라빈스크의 어느 보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화로운 보석상에 나타나 권총을 소지한 채 봉투를 건네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넣고 흉기를 감추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죠. 그는 직원에게 가방을 주며 보석과 돈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강한 돌려차기를 날려 강도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강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충격으로 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 영상에서 발차기로 강도를 한 번에 제압한 시민은 바로 러시아의 태권도 챔피언이었던 릴리아 바트락이었죠. 정확한 상단 돌려차기로 강도를 한 방에 제압한 것입니다. 보호 장구가 없는 챔피언의 발차기의 충격이 그대로 머리에 전달된 강도는 바로 다운이 된 것이죠. 강도는 추후 그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켰지만 이 챔피언은 그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이 올 때까지 기도를 확보하는 등 후처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태권도의 정신은 빛을 냅니다. 재미교포 식품점 주인이 5인조 무장강도를 총격전 끝에 붙잡은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이죠.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첼튼 마켓이라는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 출신 교포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늦은 저녁 가게에 침입한 권총강도 3명을 쓰러뜨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격투 끝에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권도 유단자였는데 당시 제압은 총으로 했지만 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태권도 등을 수시로 연습하며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강한 정신과 체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권리와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죠. 이에 지역사회는 5인조 무장강도 일당을 제압, 체포케 함으로써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한인 사회에 범죄 예방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독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래 소매치기 형식이 가장 많으며 으슥한 곳에는 아예 대놓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그 국가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워낙 인종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국가 간의 이동이 쉽다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유럽 출신의 집시들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죠. 이는 해당 국가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며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하죠. 런던, 파리, 로마 등은 한결같이 비슷한 수법의 소매치기들이 관광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매치기 기술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법들을 자랑합니다. 눈보다 손이 빠르기에 정신을 차리면 이미 내 물건은 저 멀리 떠나가 있다는 말도 있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으로 조직적으로 먹잇감을 노리는 경우도 많아 관광객들이 대응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수법도 교묘하여 관광객들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몰래 행동하는 부류부터 일부러 케첩 등을 뒤에서 뿌리고 새똥이 묻었으니 알려주는 척하며 여행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문이 닫히기 전 핸드폰이나 가방 등을 빼앗아 빠르게 하차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멀어져가는 소매치기를 보며 망연자실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여행객인 척 다가와 길을 물어보며 정신을 빼놓고 뒤에서 같은 팀이 절도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을 사칭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자마자 달아나 버리는 대담함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먼 타지에서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은 자신을 증명할 여권 등을 빼앗겨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속이는 소매치기 수법이 아닌 대담하게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해서 금품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황한 한국인들이 가방을 내어주자 그는 목적을 달성한 줄 알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를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탈을 당한 곳에 있던 한국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로마의 시내를 가로지르며 소매치기를 추적해 그를 제압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강도들은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흉기 등으로 반격을 하는 등 저항을 하는데 그는 경찰에게 추후 검거된 상황에서 살았다고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을 추적한 한국인이 태권도 유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범인을 쫓는 한국인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저항을 하자 태권도 기술들로 강하게 공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고 하죠. 이를 두고 이탈리아 민영통신 안사는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 띄우며 태권도 발차기 시범 사진을 함께 올려놓았으며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는 소매치기를 태권도로 제압했다며 해당 소매치기는 너무 얻어맞아 오히려 달려온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원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태권도를 이용한 유단자가 상점을 침입한 강도를 잡은 일화도 유명합니다. 야심한 새벽 시간 여자 점주 혼자 근무하고 있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가진 남성이 침입하여 강도질을 시도한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지나가던 행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도를 한 범인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흉기를 가지고 있던 범인의 손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젊은 시절 태권도를 배운 5단의 유단자였다는 것이었죠. 그는 여자 사장님 혼자 계시는 줄 알고 보통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뛰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후 시민 표창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 정신으로 전 세계에 희망을 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권도. 그 위상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코로나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배우려는 세계적인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와 실전을 모두 갖춘 자랑스러운 이 태권도가 더욱 한국인의 긍지를 세울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